자, 이렇게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1번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그죠? 네. 김철영님, 랩인지 아닌지는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왜 랩 혹시 랩 판매하세요? 자, 1번. 그렇습니다. 처벌해야 되죠. 그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벌하러 갑니다. 예, 오늘 오전에 공수처로 갈 겁니다. 가서 이 서류를 접수를 할 겁니다. 예. 지난번에 김태형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제가 고발장 접수했습니다만은 이분들은 다른 분들입니다. 물론 장성입니다. 예, 두 사람을 오늘 공수처에 고발하게 됩니다. 오전에 누구를 고발을 했는지는 나중에 기사를 통해서 오전 중에 기사를 통해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국민들한테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죠? 거짓말할 게 따로 있죠. 예. 우리 대한민국에는 금속공학을 하신 분들, 부식공학을 하신 분들, 조선 뭐 해양, 예. 그런 과학자들 참 많은데 저거 보면 참 말도 안 된다 싶으실 텐데 왜 침묵할까요? 왜 그나마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는 과학자분들은 전부 다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까? 미국의 이승원 박사, 미국의 서재정 박사님,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아예 서재정 박사님은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에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 계시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인양 전문가들, 알파 잠수 이종인 대표, 88 수중 개발의 정원 부사장, 예? 현대 해양 개발의 전중선 대표, 한미를 인양한 88 수중 개발의 정호원 부사장은 입에 폭발한 배 아니라 그랬습니다. 한미를 인양한 회사 부사장, 폭발한 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군함이 없는 페인트색을 보았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요. 함수를 인양하신 전중선 대표는 폭발이면 전부 다 목이 다 날아가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이고요. 어래요? 어림 10원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그 말씀 하셨다가 도망 다니셨습니다. 핸드폰 다 끄고. 사업 제대로 됐겠습니까? 우리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지만 제가 얼마 전에 악몽 같은 사진을 하나 하면서 악몽을 꿔보신 적 있냐고 말씀드린 적 있지요. 안개가 자욱한 숲속에 아무리 돌고 돌고 돌아도 계속 그 자리에 오는 악몽. 그죠? 또 우리 어릴 때 노는 놀이 중에 이 경상도 쪽에 놀이 중에 다망구라는 놀이가 있는데 잡아요. 그러면은 벽에 붙여 놓습니다. 또 잡으면 또 벽에 붙여서 애들을 몇 명을 쭉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뛰어서 손을 탁 치는 순간 싹 다 도망갑니다. 그거 한번 걸리면 잡다가 못 잡고 꿈에 계속 무수하게 많이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잡는데 잡을 때마다 다 도망가는 악몽속에 빠진 어린 적에 꿈꾼 적이 있습니다. 아, 참, 어저께 어느 분께서 이 채팅창에 저보고 서울 태생인데 왜 경상도 말하냐고. 어릴 때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릴 때. 예,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제가 뭐 6살 땐가 뭐 그때는 같은데. 어릴 때 가다 보니 그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가서 굉장히 많은 놀림을 받았습니다. 예. 뭐 그래요. 뭐 서울내기 담아내기 뭐 맛 좋은 거 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놀리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저는 부산말을 배워서 친구들한테 놀림 안 받으려고 예, 그래서 집에서는 서울말 쓰고 그다음 밖에서는 친구들하고는 부산말을 쓰고 쭉 그렇게 이렇게 오다 보니 물론 뭐 서울 집에서는 또 서울말 쓰고는 했습니다만은 막 화가 나거나 분노할 때는 또 이 경상도 양이 최고입니다. 예, 예,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서울 태생으로 나오는데 왜 경상도 말을 하지? 예, 네, 그랬습니다. 뭐 아무튼 예,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하도 치도곤을 당하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말씀하시길 꺼리는 거예요. 아,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미안해, 신 대표 미안해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예, 제가 한 번씩 그러죠. 아, 형님 같은 분이 전공이 이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이야기를 하셔야죠. 아휴, 그러게 말이야. 내가 용기가 없네. 뭐 그러고 지나갑니다. 우리 민주당이 윤카파님 서 대표 저 서씨 아니거든요. 신씨입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권한도 있고 또 그런 맨파워도 있고 180석이라는 기 때문에 조금만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 조작의 메커니즘이 얽히고 설켜 있는지 다 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깔아놓은 게 어지간해야지요. 그죠? 이제는 막바지를 향해서 갑니다. 이게 5년, 10년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5년, 이게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기 형님 국가까지 걸려있고 형님의 딴 이복 동생 나라까지 걸려 있어서 이거 풀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야. 천만에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게요. 오래 안 넘어갑니다. 오래 안 넘어갑니다. 왜냐? 모두가 코너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너를 향해서 거의 절벽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모두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두가 곧 절벽 끝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이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고발하는 게 뭐 그렇게 즐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꼭 해야 될 사람들은 가장 정제되고 가장 침착하게 최소한의 반드시 법적으로 짚고 넘어가지 안 되는 사람 수준에서 지금 고발장을 접수한 겁니다. 요 과정이 지나면요. 이 과정이 지나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법정에 서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두가 현명한 방법으로 현명한 판단으로 천천히 하나 풀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 법정에서 다 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피곤한 일이죠. 우리 천안함 함장도 목소리 높이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왜 그렇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이 못돼서 안달인지 경계에 실패해서 배를 반토막 내고 46명의 장병을 잃은 지휘관이라면 그로 인한 책임을 져라. 경계에 실패한 잘못, 함선을 멸실한 잘못 책임져야죠. 아니면 제가 주장하듯이 좌초한 게 맞다면 해난 사고에 대한 책임, 지금까지 거짓말한 책임, 법정에 나와서 위증한 책임, 함선을 멸실한 책임까지 이 두 개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제가 지난 10년 동안 그거 묻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도 인내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직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바보 같은 해군 아닌 사람 있습니다. 해군이라고 알려지면서 김성찬 해군 참모총장 했던 사람은 해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등병 제대해서 해군의 딱지를 떼야 될 사람입니다.
왜 우리 해군이 서해 수호의 날요? 서해 수호의 날. 대한민국 해군은 탄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서해 수호를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북한의 코앞에 있는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백령도, 우도 모두 다 한번 가보시라고요. 북한 땅이 얼마나 가까운지 가보시라고요. 어떻게 이 땅이 우리 땅이지? 그 옛날에도 서해 수호했습니다. 대청해전, 연평해전 다 겪으면서도 서해 수호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방에 뚫렸다고 그 논리에, 그 거짓된 논리에 정치 군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갔냐고요.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법적으로 묻기 이전에 우리가 또 기회를 가져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계별로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될 사람들은 이렇게 공수처에 가서 오늘 고발장을 접수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양복을 입고 나온 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오전 중에 아마 기사가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결혼 가고 시집 장가 가고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고민도 크겠지만 또 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고 정의가 통하는 곳이고 진실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나라고 그런 곳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